똑같대요. 그 UN 미래 보고서 2045 이거 책을 보니까 실제 13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평균 이제 82세, 83세 이 정도인데 지금의 우리 세대는 130살까지 산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기 자체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이걸 교체해서 이제 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낀다는 거예요. 미래 시대는. 실제 그게 윤리적으로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이런 생각. 제가 학창시절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꼴찌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중간고사에. 뭐 누구든지 그냥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꼴찌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한테 공부해라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 네, 저는 공부에 사실 자신도 없었고 네, 공부가 너무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꼴찌를 하면 어머니께서 더 이상 내 자식은 더 이상 머리로는 틀린 애구나 라는 이 확신 같은 걸 한번 심어드리기 위해서 꼴찌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 전략을 짜는데 어떤 전략을 썼냐면 답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단 피해가자.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답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단 피해가자. 오지선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피해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서 55명 중에 53등을 했어요. 네. 그 두 명은 도저히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 두 명은 바꿔 생각해보니까 그 두 명은 저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답이 뭔 줄 알고 더 많이 비껴간 거잖아요. 일부러. 저는 답이 그 4개, 5개 중에 하나는 일단 답일 테니까 4개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던 거죠. 어찌됐건 꼴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공부하라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분수가 산수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이렇게 1층만 있는 거 줄 알았는데 2층이 나오는 순간 전 산수를 포기했습니다. 산수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오고 이 분수를 풀어봐라라고 하면 저는 풀 자신이 없어요. 정말 몰라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지? 그때 당시 9살 때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삶을, 산수를 포기한 삶을 사는데도 내가 불편함을 겪었는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편함을 겪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55명 중에 53등.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에게. 너 이제 실패했어. 네 인생 실패했어. 너 낙오자야.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 학교를 가면 깡패 학교다 라는 이미 그냥 그런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냥 그 교복을 입고 다니면 그냥 그런 친구들로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뭐 은사님들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은 할 의도는 없지만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너희들이 졸업 후에 정해진 진로 이것은 이미 너희들은 실패했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일단 태어났는데 1등 해야 된다? 혹은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좋은 중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이미 그냥 저는 태어났고 이미 그냥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세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방식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축구를 잘했고 태권도를 잘했는데 국영수를 잘하는 애들과 비교해서 너는 아웃이야. 이런 가치 판단 자체가 전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여기다 축구 더 잘하는데? 근데 국영수와 축구는 등가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꿈은 있는데 그 꿈을 등가로 비교해주지 않아요. 네.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간 이유는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뒤편에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이렇게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간 이유는 저는 딱 하나의 이유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중학교 생활 굉장히 어렵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학교 끝나고 해야 되겠다. 3시 반에 끝나요.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예요. 네.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은 막 인문계 애들은 11시에 집에 가고 막 버스 학교 앞에 막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새벽에 가고 막 이런 생활을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니까 3시 반에 학교가 끝나니까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배달이란 배달은 제가 다 해봤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겨울 동안 군고구마 장사를 했거든요. 산수를 몰랐지만 돈 계산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네. 하루하루 어떻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를 내가 순이익을 벌었고 내일은 얼마를 투자해야지, 네,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다고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겠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집에. 지금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가장의 입장에서 다시 돈을 꾸어서 300만 원을 만들어서 트럭을 사서 거리로 나갔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저는 23살의 나이에 트럭을 몰고 길거리에 있었는데 저에게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와서 사먹는 그 친구들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같은 나이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나이에. 저하고 3, 4살 밑에 친구들이었죠. 아저씨, 3, 4살 차이가 아저씨래. 네. 아저씨, 주스 한 잔 주세요. 토스트 하나 주세요. 네. 좀 부러웠어요, 그런 게. 네. 그런데 제가 그 길거리에 있으면서 또 한켠에 느꼈던 건 그냥 난 이렇게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는,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저희 집 사정이나 이런 건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의 잣대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냥 보이는 모습대로,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1등이야.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안에 상실감이 정말 너무나 많이 퍼져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청년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욕먹을 각오하고. 작년에 어른들이 너네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사에서 많이 나왔지만 꼰대다. 네. 꼰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보고 무슨 자꾸 도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도전해도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어요. So what? 도전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있을 건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지?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건가? 어른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건가? 꼰대라고 욕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저는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인생 살고 싶고, 그게 제가 원하는 인생이고 성공에 잣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을 못 살아. 누구 탓을 해? 저는 한 번쯤은 이런 자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시대에서. 예. 또 한편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으로 요즘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문제는 어른 세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부모님들이 자립과 독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청년들도 자립과 독립 못하죠. 네. 어려운 상황이 서로가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뭔가 자신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의도에 가보니까요, 퀵배달 하시는 분이 전부 저희 아버지 세대세요. 퀵배달 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20대 초중반일 때 전 길거리에 있었지만 제 친구들은 퀵배달을 했거든요. 젊은 퀵배달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 세대 퀵배달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가면요, 롯데월드 가면요, 그럼 서울역 롯데월드 가보세요. 롯데리아 가보세요. 네.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세요.
당산역 맥도날드 지하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압으로 변해왔던 이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은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꽉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 밑에가 꽉 막혔어요. 소세지 모양 같지 않아요? 위아래가 막혀서? 저는 이걸 터뜨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누구에게 과연 기대하겠느냐. 그러지 않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낼 때가 됐다. 저는 그 장치가 결국 정치라고 보는 거고 어떤 정당이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당으로 정말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당이든지 자신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의당도 있고요. 녹색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국민회의도 있고 뭐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새누리당도 있고. 네. 저는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혹은 청년당당에서 누군가들이 또 염원하는 청년당당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번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가 과연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은 다 존경할 수 있는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존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죠. 우리들도 그렇게 뭔가 위인이 될 수 없다. 위인을 목표로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작게나마 소소하게나마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점은 정치에 뛰어드는 길입니다.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꼭 직업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생활 정치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사고방식만 가짐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사회 바꿔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당당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진짜 정당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각 정당들이 쭉 있고 이 중간에 허브 조직, 그러니까 거쳐가는 어떤 단계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이제 허브 조직으로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논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반도에서요, 5,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5,100만 개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만 개, 수십만 개씩 부딪히고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죽이고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있고. 이 한반도가요,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혹은 전 세계 75억의 인구,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정치에 우리가 함께 침투하고 같이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총선, 집권,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130살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삶을 우리는 정치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대통령 축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아까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가장 와닿았는데 좀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멀리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실험할 기회를 재밌게 만들어 볼까 했던 게 아이디어가 대통령 축제인데 시기는 하면 돼요. 아까 뽀로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신촌이든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자기 공약을 발표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발표해서 인기 받고 확신을 받게 되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엄마가 계셨으니까 주부 대통령 또 내지 엄마 대통령 뽑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의 장이 좀 폭넓게 있어야지 그 멀리만 느껴졌던 정치의 장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K라든지 수많은 오디션에만 그 사람 몰린 게 아니라 저는 아마 이 청년당당이 정치 오디션의 장? 이런 거 훈련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거인명부 쓸지도 모르고 투표할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본격적인 접수작전에 이야기 안 나왔는데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나올 거라 믿고 있고요. 출마합니까? 네, 웃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무튼 우리 많이 이제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효연합 그리고 청년예술 공동체?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우리 홍승희